내 애비 죽고 남긴 유산 3억 당장 내놔라. 우리 장남 도박 빚부터 갚고 봐야 할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거실 탁자를 쾅쾅 내리치며 짐승처럼 악을 썼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거들었죠. 형이 죽게 생겼는데 내 돈이 어딨어. 당장 통장 가져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어쩌죠 어머니? 저 방금 이혼 소송 걸고 왔는데요.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날뛰던 시댁 식구들은 탁자 위로 떨어진 서류 한 장에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탁자를 두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유리 찻잔이 덜그럭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더니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 친정아버지 유산 3억 당장 내놔라. 저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가만히 시어머니의 핏발선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씩씩거리며 짐승처럼 콧김을 뿜어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제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남긴 돈이잖아. 우리 형부터 살리고 봐야지. 남편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어깨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퍽퍽 치며 곡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장남 목숨이 달렸다. 그 돈으로 우리 큰아들 빚부터 갚아야 우리가 다 살아. 안 그러면 우리 집안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억센 손으로 붙잡고 늘어지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떼어내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죠. 제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쩌죠? 방금 이혼 소송 걸고 왔는데요. 순간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지고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탁자 위의 서류 봉투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가 서류 봉투를 남편 쪽으로 바짝 밀어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정신이니까 내 피 같은 돈 지키려고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고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독사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다 망친다.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 남편이 쓰러진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이 이를 앙다물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너 이딴 종이 쪼가리로 협박하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 부부가 재산은 똑같이 나누는 거야. 저는 콧방귀를 뀌며 탁자 위의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통보를 하는 거야. 친정아버지 유산은 법적으로 특유 재산이라 당신 몫은 1원도 없어. 법정에서 보자고. 사색이 되어 헐떡이는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저는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 기막힌 사람들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이게 되었는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하고 어리석은 제 착각에서부터 시작된 지독한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늘 조용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동네 어귀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하셨죠. 아버지는 뜨거운 다리미 열기에 데인 흉터투성이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남들 부러워할 것 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따뜻하게 살아라. 저는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을 느끼며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유일한 꿈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에 격리직으로 들어가 묵묵히 일하며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인 볕이 잘 드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은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첫 만남부터 식당 의자를 빼주고 물잔에 물을 채워주며 몹시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남편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제 눈을 다정하게 마주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 씨는 참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 같아요. 대화가 참 잘 통하네요. 이 말을 듣고 제 얼굴이 화끈거리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남편은 저에게 한없이 듬직하고 자상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주말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남편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으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무릎 관절염 약은 제대로 챙겨 먹었고 나는 지금 지원 씨랑 같이 파스타 먹어. 남편은 제 앞에 앉아 10분이 넘게 통화를 하며 시어머니의 건강과 안부를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세상에서 가족이 제일 중요해. 우리 엄마 아빠 없이 식당이라면서 혼자서 나랑 형 키우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거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코끝이 찡해지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모에게 이토록 애틋하고 잘하는 효자라면 나중에 자기 아내와 자식에게도 끔찍하게 잘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이것이 제 인생을 지옥불로 몰아넣은 가장 뼈아프고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소중한 가족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피땀 흘려 만들 새로운 가정을 뜻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핏줄인 본가 식구들만을 영원히 책임지고 떠받들겠다는 무서운 뜻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남편은 종종 시어머니의 비싼 옷이나 화장품을 샀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산 낡은 지갑을 쓰는 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 샀어. 남편이 백화점 쇼핑백을 자랑스럽게 들고 환하게 웃을 때 저는 그 모습이 그저 착하고 듬직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이 다정한 남자의 단단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저 역시 평생 그 따뜻한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어리석게 확신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가 열렸습니다. 고급 한정식 식당의 조용한 룸 안에는 숨이 막힐 듯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손목에는 두꺼운 금팔찌를 차고 거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목소리를 높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훈이는 어릴 때부터지 형을 참 잘 따랐어요. 우리 큰아들이 머리도 아주 비상하고 인물도 훤칠해서 어딜 가나 대장 노릇을 했지 뭡니까. 시어머니는 예비 며느리인 저나 저희 부모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나 안부는 철저하게 뒷전으로 미루었습니다. 오로지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자기 큰아들인 아주버님 자랑을 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새가 없었죠. 큰아들이 이번에 아주 크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년 안에 번듯한 건물 하나 거뜬히 올릴 겁니다. 우리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자 자랑이지요. 저는 애써 경직된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빈 물잔만 만지작거렸고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선을 넘는 무례한 태도를 제지하기는커녕 옆에서 자랑스럽다는 듯이 실실 웃고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며 무시당하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이 시어머니가 저를 귀한 며느리가 아니라 빚쟁이 장남을 평생 뒷바라지할 지갑이자 도구로 여긴다는 첫 번째 강력한 경고등이었습니다. 불편하고 체할 것 같았던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제 어깨를 무겁게 토닥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 기세가 보통이 아니구나. 남편은 줏대도 없어 보이고 네가 마음고생 심할까봐 아비는 덜컥 겁이 난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걱정하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훈 씨가 겉보기엔 저래도 속은 깊어요. 중간에서 알아서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하지만 그 알량한 믿음과 약속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난 첫날 밤에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와이의 아름다운 밤바다가 보이는 고급 호텔방에서 기분 좋게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침대 모서리에 구부정하게 걸터앉아 전화기 화면을 심각하게 찌푸린 표정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남편의 젖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신혼여행 와서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남편이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 화면을 황급히 허벅지 밑으로 숨겼습니다. 남편이 흔들리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형이 사업 자금이 당장 내일 아침까지 조금 모자란다고 급하게 연락이 와서 돈 좀 방금 보냈어.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나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돈을 보냈다고? 대체 얼마를 보냈는데? 남편이 시선을 바닥 카펫으로 내리깔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1,000만 원. 우리 아파트 전세 자금 내고 남은 거 비상금 통장에서 조금 뺐어. 형제끼리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건 당연한 거잖아. 저는 거대한 쇠망치로 머리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잠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눈앞이 새하얗게 아득해졌습니다. 그 돈은 가난한 부모님이 세탁소에서 매일같이 다림질을 하며 제 결혼 미천으로 보태주신 피와 땀이 서린 돈이었습니다. 그 귀한 돈을 신혼 첫날 밤에 형제애를 들먹이며 큰아주버님에게 바친 남편을 보며 심장이 차가운 바닥으로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남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돈 다시 돌려받아. 그게 우리 아빠가 어떻게 모아서 준 돈인데 당신 맘대로 형한테 줘. 남편이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며 오히려 얼굴을 붉히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는 가족끼리 이깟 돈 1,000만 원 빌려준 거 가지고 사람을 벌레 취급하며 쪼잔하게 굴래? 우리 형 사업 대박 나면 너한테 10배로 갚아준댔어.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며 삿대질을 하는 남편의 낯설고 폭력적인 얼굴을 보며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행복할 것이라 굳게 믿었던 제 보금자리에 불길하고
끔찍한 균열이 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결혼하고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빚을 내어 차렸던 프랜차이즈 식당은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서재를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 이름으로 된 낯선 은행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뜯어 서류를 확인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 내역서가 들어 있었죠.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종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5천만 원이라니. 당신 미쳤어. 남편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더니 등 뒤로 황급히 숨겼습니다.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거 언제 찾았어? 남의 서랍을 왜 함부로 뒤져? 제가 남편의 가슴을 두 주먹으로 세게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나 몰래 대출을 받아? 이 큰 돈 다 어디다 썼어? 당장 말해. 남편이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고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형 식당 정리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대출 좀 받았어. 제가 머리를 감싸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5천만 원을 빚내서 줘.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아껴 사는 판국에.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떼어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남편이 거실 바닥을 쿵쿵 구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는 피도 눈물도 없냐? 우리 형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모른 척해? 제가 바닥을 짚고 일어나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건 우리야. 내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무서운 짓을 해? 남편이 제 손을 매몰차게 쳐내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가족이잖아. 형제가 쓰러지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치는 남편의 낯선 얼굴을 보며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편을 향한 마지막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요란하게 눌리더니 시어머니가 불쑥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자마자 부엌으로 직행해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제가 자다 깬 얼굴로 황급히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제 인사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냉장고 안을 마구 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모조리 꺼내 싱크대에 쾅쾅 소리가 나게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남편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이기는 하는 거냐?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제가 당황해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새로 된장찌개 끓여서 같이 밥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제 이마를 억센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네가 집구석에서 남편 기를 팍팍 죽이니까 우리 큰아들 일까지 안 풀리는 거 아니야. 제가 억울함에 왈칵 눈물을 쏟으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언제 기를 죽였다고 그러세요? 5천만 원 빚진 것도 제가 며칠 전에 겨우 알았는데요.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손바닥으로 제 등짝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대답을 해. 돈이야 젊은 것들이 벌어서 갚으면 그만이지. 저는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 쥐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 시커먼 멍이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시댁 마당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번쩍거리는 최고급 외제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빚더미에 앉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재수 씨 일찍 와서 마당 쓸고 있네요. 수고가 많아요. 제가 빗자루를 꽉 쥐고 헛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차 바꾸셨어요? 아주버님이 차 문을 쾅 닫으며 실실 웃었습니다. 아는 형님 렌터카인데 명절이라고 폼 좀 내보려고 빌렸죠. 남자는 기죽으면 끝이거든요. 5천만 원을 동생에게 빚지게 만든 사람이 렌트카로 허세를 부리는 모습에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아주버님이 비싼 한우를 구워 먹으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기름 냄새를 맡으며 끝없이 동그랑땡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지원아 전 다 부쳤으면 빨리 찌개 끓여서 내와라. 큰아들 국물 찾는다. 제가 기름이 튀어 붉어진 손등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내 물 끓고 있으니까 금방 가져갈게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웃음소리와 부엌의 썰렁한 공기가 너무나도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영원한 이방인이자 하녀일 뿐이라는 끔찍한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찌개를 들고 거실로 나가 상을 차리자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넌지시 물었습니다. 지원아, 너 저번에 붙는다고 했던 500만 원짜리 적금 말이다. 그거 만기일이 언제냐? 시어머니의 끈적한 눈빛을 보는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돋으며 솜털이 섰습니다. 제가 손을 황급히 빼내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직 1년이나 남았어요. 그건 저희 나중에 아파트 평수 늘릴 때 보탤 돈이에요. 시어머니가 혀를 끌짓 차며 바닥에 침을 뱉는 신용을 했습니다. 집은 무슨 놈의 집이냐? 우리 큰아들 이번에 새로 수입 가구 사업 구상하는 거 거기다 좀 보태라. 남편이 고기쌈을 입에 넣다 말고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형이 이번엔 진짜 확실한 아이템이 있대. 우리가 조금 더 밀어주자. 제가 주먹을 꽉 쥐고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내 피 같은 적금까지 형한테 다 갖다 바치겠다는 거야?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어. 남편이 젓가락을 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명절날 쪼잔하게 왜 그래. 돈은 나중에 형이 10배 20배로 불려서 준다니까. 내 피땀 어린 젊음과 팍팍한 미래가 기생충 같은 사람들에게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겠다는 소박한 계획조차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돈을 지키고 당장 먹고 살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일 밤낮 없이 과로가 겹쳐 결국 몸살이 심하게 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안방 침대에 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목이 불타는 것처럼 말라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의 휴대폰 게임 소리가 집이 떠나가라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갈라지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남편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정훈아 나 물 좀 갖다 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거실에서는 요란하게 총 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휙 날아왔습니다. 아 지금 중요한 판이라고.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물은 네가 걸어 나와서 마셔.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귓바퀴를 타고 베개로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신음하는데 게임 화면만 들여다보는 남편의 뒷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시리도록 차가워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일말의 애정마저 까만 재처럼 바스러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당뇨 합병증을 앓으셨지만 이렇게 빨리 떠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귀찮은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울어? 제가 바닥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대. 심장마비로 방금 병원에서.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타이밍 한 번. 나 내일 중요한 미팅 있는데 어떡하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자기 일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미팅이 문제야?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남편이 겉옷을 대충 걸쳐 입으며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알았어. 빨리 옷 챙겨 입고 병원 가자고. 병원 장례식장 로비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슬퍼하는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 입구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조문객들이 내는 봉투만 힐끔거렸습니다. 제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란하게 곡을 하며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고 억지 눈물을 짜내며 훌쩍였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요. 시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에서 큰 절을 2번 하고는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는 척하며 제 귓가에 대고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원아, 내 친정엄마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제 친정 재산은 네가 다 갖는 거냐? 저는 뱀이 목을 감싸는 듯한 소름 끼치는 오한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유산을 탐내는 시어머니의 천박한 얼굴을 보며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영정 앞에서 그게 할 소리세요. 저희 아빠 평생 세탁소 하시면서 돈 구경도 못 해보신 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쯧쯧 혀를 차며 입술을 비중 내밀었습니다.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다 우리 큰아들 빚 갚는데 보탤 수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지. 남편이 조이금 장부를 만지작거리며 곁으로 다가와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에 예민하게 굴지 마. 장례식 비용도 꽤 나올 텐데 조이금은 얼마나 들어오려나? 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과 가족이라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장례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가죽 지갑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한 정기예금 증서였습니다. 예금주 이름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금액은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풀려 유품 상자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세탁소 다리미 열기에 화상을 입어가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아둔 피 같은 3억이었습니다. 아빠의 맹목적인 사랑과 희생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말고 맛있는 거나 실컷 사드시지.
저는 눈물로 얼룩진 증서를 가슴 깊이 품고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아빠의 목숨이자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절대 시댁 식구들 입에 단 1원도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에 다다르자 제 심장이 바닥으로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 한가운데 시뻘건 글씨로 채무 독촉이라고 적힌 붉은색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딱지를 떼어내려 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 2명이 거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야, 강정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안 열어. 제가 비명을 지르며 벽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집에 와서 왜 이러세요? 남자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너 정훈이 마누라냐? 내 남편 형이라는 놈이 하우스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놓고 튀었어. 제가 사색이 되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을 진 줄 알았던 아주버님이 사실은 불법 도박판에서 빚을 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두꺼운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내 남편이 형 대신 연대보증 서기로 했으니까 당장 이자부터 내놔. 남편이 문틈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안방으로 쏙 숨어버리는 모습이 제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돌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부서진 화분 조각을 밟으며 안방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남편이 침대 밑에 쪼그려 앉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와 이 미친 인간아. 도박 빚을 당신이 왜 보증을 서? 남편이 바닥을 기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형이 이번 판만 크게 먹으면 다 갚는다고 해서 내 인감도장을 빌려준 거야. 제가 남편의 뺨을 힘껏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뭐, 내 동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도장을 파서 사채를 끌어다 써? 남편이 코피를 터뜨리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걷어차고 서재로 달려가 책상 서랍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서랍 밑바닥에서 남편이 훔쳐간 제 인감도장과 연대보증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차가운 살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끔찍한 인간이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저를 사채업자들의 아가리에 밀어넣으려 했다는 사실에 이성이 툭 끊어졌습니다. 제가 서류를 북북 찢어 남편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발악했습니다. 너는 남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차라리 날 죽여, 이 악마야. 저는 배신감과 공포에 질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리를 정신없이 헤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궁창에 처박힌 제 인생에 대한 극도의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비를 맞으며 올려다본 검은 하늘에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슬픔과 절망이 타오르는 시퍼런 도끼로 변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이제 안 울어. 바보같이 안 당해. 저는 빗물을 닦아내며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선물인 3억 원을 지키고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서늘하게 다짐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신없이 거리를 내달렸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발바닥은 아스팔트 바닥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와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아! 제가 비명을 지르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머리 위로 검은 우산이 드리워지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남자는 고등학교 시절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선배 이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깜짝 놀라며 우산을 팽개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 지원아, 너 맞지? 꼴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선배의 얼굴을 보자마자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은 듯한 처절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변호사가 황급히 제 상처난 발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일단 비부터 피하자. 내 사무실이 바로 앞이야. 일어나봐. 이 변호사가 저를 부축하여 근처의 깔끔한 법률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가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고 따뜻한 허브차를 건네받았습니다. 제가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찻잔을 쥐고 선배가 건넨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명함 한가운데 선명하게 박힌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단어에 시선이 못 박힌 듯 꽂혔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 앞에 마주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인지 천천히 다 말해봐. 선배가 도와줄게. 선배의 따뜻한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눈물을 닦으며 그동안의 지옥 같았던 시댁 만행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부터 시작된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끔찍한 가스라이팅,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아주버님의 불법 도박빚과 사채업자들의 협박까지 모조리 쏟아냈습니다. 선배,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우리 아빠가 평생 땀 흘려 모은 3억 원도 그 인간들 빚 갚는데 다 뺏기게 생겼어요. 제가 가슴을 치며 오열하자 이 변호사의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졌습니다. 이 변호사가 테이블을 탁 치며 단호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아, 내 돈은 단 1원도 뺏기지 않아.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은 법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남편이나 시댁에서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저는 그 단호한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도박 빚을 지고 사채를 끌어다 쓴 것도, 내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 보증을 서려 한 것도 모두 완벽한 이혼 사유이자 범죄야. 선배가 뼈도 못 추리게 밟아줄 테니까 넌 내 말만 들어. 저는 나를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와 무력감이 한순간에 바스러지는 쾌감을 맛봤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실패나 흠집이 아니라 저를 구원할 유일하고 찬란한 빛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훔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배, 나 이혼할래요. 그 인간들 내 손으로 철저하게 박살낼 거예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더 이상 비를 맞고 쫓겨난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놓을 냉혹한 사냥꾼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밤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거실에는 난장판이 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저를 돌아보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너 아까는 미안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가 속으로 헛웃음을 삼키며 남편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습니다. 아니야, 당신도 많이 놀랐지. 나도 너무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나간 거 미안해. 우리 가족이잖아.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 제가 남편 앞에서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종적인 아내 연기를 시작할 때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한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내가 진짜 형 이번 일만 수습되면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주문해둔 초소형 녹음기 3개를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 및 부엌 식탁 아래, 그리고 남편의 서재 책상 구석에 교묘하게 녹음기를 숨겨 설치했습니다. 저는 이 추악한 인간들의 민낯을 낱낱이 박제하겠다는 집요하고 서늘한 의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남편이 거실에 두고 간 예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휴대폰 패턴을 몰래 풀어 통화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정훈아, 내 마누라 친정 앱이 뒤졌으니 그 돈 다 뺏어올 궁리나 해라. 며느리 돈이 다 내 돈이지.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저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기괴하고 짜릿한 희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래, 더 바닥까지 기어 내려가 봐라. 그 탐욕이 너희 무덤을 얼마나 깊게 파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저는 그 통화 파일들을 빠짐없이 제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클라우드에 이중으로 백업했습니다. 밤이 깊어 남편이 골아떨어진 틈을 타 서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서랍 밑바닥에 숨겨진 제 인감 도장과 남편이 몰래 꾸민 연대보증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플래시를 터뜨려 서류의 모든 페이지를 선명하게 촬영했습니다. 이 하찮고 멍청한 인간이 제 손바닥 안에서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다는 통제감에 숨이 막힐 듯 짜릿했습니다. 제가 촬영한 사진과 녹음 파일들을 이 변호사에게 전송할 때마다 어깨를 짓누르던 투명한 족쇄가 하나씩 박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선배, 증거 하나 추가요. 아주 훌륭한 미끼네요.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미소 지으며 서류를 제자리에 감쪽같이 돌려놓았습니다. 반격의 칼날은 이미 그들의 목을 향해 완벽하게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움직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 3억 원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단독 신탁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통장을 건네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신탁 계좌라 다른 분들은 절대 조회하거나 출금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들이마신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달콤하고 상쾌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올가매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깨끗이 증발해버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기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가방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디 가려고 짐을 쌌어? 제가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정에 아빠 짐 좀 정리하러 며칠 다녀오려고요. 마음도 좀 추스를 겸해서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보. 장인어른 짐은 천천히 정리하고 푹 쉬다 와.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해볼게. 남편의 뻔뻔한 연기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다정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당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나 없을 때 형님 문제로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모조리 차단 목록에 올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동해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해변 마을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토록 무겁고 탁하던 시댁의 공기가 거치고 온전한 제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테이블에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내 놓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틈틈이 취미로 하던 수공예품 디자인을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즈와 가죽을 엮어 만드는 팔찌와 목걸이 디자인이 스케치북을 채워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저라는 사람의 가치와 생기를 온전히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디자인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기 위한 사업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사업자 등록 절차와 재료 도매상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없이 오롯이 제 힘으로 미래를 그린다는 사실에 벅찬 설렘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유명한 해산물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랍스터 요리와 화이트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몇 년 만에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큰 돈을 쓰며 훌륭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요리를 서빙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손님. 저는 나이프와 포크를 쥐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풍미를 음미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남긴 찌꺼기나 처리하는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소중한 사람임을 뼈저리게 자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를 걷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지원아, 이혼 소장 작성 완벽하게 끝났어. 남편 사문서 위조 고발장도 준비 완료. 내 사인만 떨어지면 법원에 바로 접수할게.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찍고 터뜨리고 싶은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강하게 휘감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임시로 만들어둔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삼아 올려둔 수공예 팔찌 샘플에 주문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여자친구 선물로 샀어요. 빠른 배송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찍힌 3만 원이라는 작은 결제 금액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작은 액수가 남편의 그늘 없이도 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완벽한 증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제 눈시울이 붉어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쥐꼬리만 한 남편의 월급을 시어머니에게 빼앗길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편이라는 허울뿐인 껍데기가 제 인생에 필요 없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무관심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세탁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쓸어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진짜 나로 살아볼게. 아빠가 준 선물로 당당하게 일어설 거야. 제 마음은 그 어떤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바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짧고 눈부신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퀴퀴한 호라비 냄새와 담배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남편은 코를 심하게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의 퉁퉁 부은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을 내며 쓰레기를 치웠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일 아침 도살장으로 끌려갈 멍청한 돼지를 보는 듯한 지독한 냉소만이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소파 옆에 떨어진 빈 맥주캔을 발로 툭 차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푹 자더라. 내일부터는 평생 잠 한숨 제대로 못 잘 테니까. 저는 남편을 깨우지 않고 짐을 챙겨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이 고요함이 저에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평화롭고 달콤했습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 도매상과 미팅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선 날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남편이 집으로 날아온 제 상속 관련 우편물을 무심코 뜯어보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유산 세금 정산을 위해 세무서에서 보낸 안내장이었죠. 남편이 서류에 적힌 상속 재산 3억 원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대박 났어. 지원이 친정 애비가 죽으면서 3억을 남겼대. 3억? 남편의 다급하고 흥분한 목소리가 집안에 몰래 설치해둔 제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돈 앞에서 아내의 핏줄마저 팔아넘기는 남편의 천박한 밑바닥에 저는 나중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제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거실에는 폭풍 전야의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 바닥에 진을 치고 앉아있던 시댁 식구들을 마주쳤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던 아주버님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굳은 표정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구더기가 끓는 쓰레기통을 보는 듯한 싸늘한 경멸만이 솟구쳤습니다. 제가 가방을 메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다들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오시고. 아주버님이 다짜고짜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주버님이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거짓 눈물을 쥐어짜냈습니다. 재수 씨, 나 진짜 한 번만 살려줘요. 당장 내일 그 사채업자 놈들한테 돈 못 갚으면 신체 포기 각서 써야 해요. 아주버님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코맹맹이 소리로 빌었습니다. 제가 아주버님의 얄팍한 동정심 유발에 헛구역질이 나올 만큼 강렬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 도박빚을 왜 저한테 갚아달라고 하세요? 저는 돈 한 푼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아, 내 애비 죽고 남긴 3억 있는 거 다 안다. 그 돈 당장 내놔.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내 애비 목숨값이 우리 장남 살리는 돈이니까 당장 통장 비밀번호 불어라. 시어머니의 패륜적인 폭언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인류애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눈을 치켜뜨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저희 아빠 유산을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달라고 하세요. 그 돈은 제 거예요.
남편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안면을 몰수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이구나. 가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제가 바닥에 넘어질 뻔하다가 중심을 잡고 남편의 뺨을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남편의 고개가 돌아갔고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남편의 멱살을 틀어주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니들 가족이야? 도박이나 처하는 인간 쓰레기들이 무슨 가족이야? 남편이 코피를 흘리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이 끔찍한 인간과 헤어지기로 한 제 결정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선택이었음을 뼈저리게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제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서방을 쳐? 당장 통장 내놔.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거꾸로 들고 바닥에 짐을 모조리 엎어버렸습니다. 지갑과 화장품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제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 사장이라는 사채업자의 이름이 떴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전화를 받더니 제 입을 손으로 억지로 막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강정훈. 내일까지 돈 안 들어오면 내 마누라 친정에 쳐들어가서 불사지른다. 거칠고 험악한 남자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겁주려 했지만 저는 공포는커녕 이들의 무식하고 천박한 수작업에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손을 강하게 물어뜯고 소리쳤습니다. 불 지르러 오라고 해. 당신들이 도박빚 보증선거 다 풀어버릴 테니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 도어락을 잠그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걸어버렸습니다. 너 오늘 비밀번호 안 되면 이 방에서 살아서 못 나간다. 시어머니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저를 향해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질 듯이 위협했습니다. 물리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순간에도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스스로 무덤을 얼마나 깊게 파고 있는지 모르지. 제가 뒷걸음질을 치며 바지 주머니 속으로 손을 살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녹음기 버튼을 꾹 누르고 전원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벽에 등을 기대고 선체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미쳐 날뛰는 사냥감들의 목을 단숨에 쳐낼 짜릿한 순간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이 지옥 같은 연극의 화려한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탁자를 강하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친정아버지 유산 3억 당장 내놓아라.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 장남 목숨이 달렸다. 그 돈으로 우리 큰아들 살리는 데 쓰자. 남편도 옆에서 거들며 제 팔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남긴 돈이잖아. 우리 형부터 살리고 봐야지. 저는 악을 쓰는 그들의 소음을 백그라운드 뮤직 삼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 서늘하고 비릿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끼며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가방 안쪽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쩌죠? 방금 이혼 소송 걸고 왔는데요. 순간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떡 벌어진 입과 사시나무 떨리듯 요란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며
온몸의 세포가 짜릿하게 깨어나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압도적인 우위에 섰다는 짜릿함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듯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탁자 위의 서류 봉투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가 서류 봉투 안에서 이 변호사가 꼼꼼하게 작성해준 이혼 소장과 재산 가압류 통지서를 꺼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제정신이니까 내 돈 지키려고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고 소파 위로 쓰러지는 척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독사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다 망친다. 남편이 쓰러진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깟 종이 쪼가리로 협박하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 부부 재산은 무조건 반반이야. 제가 남편을 비웃으며 턱을 치켜들고 또박또박 읊어주었습니다. 잘 들어. 친정아버지 유산은 법적으로 내 특유 재산이라 너희가 1원도 건드릴 수 없어. 법적인 사실을 내뱉을 때마다 남편의 오만함이 창백한 공포로 물드는 것을 보며 묵은 체증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발악하며 손에 든 소장을 북북 찢어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제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않고 조롱하듯 덧붙였습니다. 마음껏 찢어. 그거 사본이고 원본은 이미 법원에 접수 끝났으니까. 철저히 농락당하는 남편의 어리석은 모습에 저는 배를 잡고 껄껄 웃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 파일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을 선택해 최대 볼륨으로 재생했습니다. 정훈아, 내 마누라 친정 애비 뒤졌으니 그 돈 다 뺏어올 궁리나 해라. 며느리 돈이 다 내 돈이지. 시어머니의 탐욕스럽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쥐 죽은 듯 정적이 흐르는 거실의 공기가 그 어떤 웅장한 교향곡보다 아름답고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화면을 남편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훔쳐 연대보증 서류에 몰래 도장을 찍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제가 사문서 위조 고발장을 꺼내 남편의 코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남의 인감 훔쳐서 빚보증 서류한 거 다 찍혀 있어. 너도 도박 빚방조범으로 같이 감방 갈 준비해.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덜덜 떠는 것을 보며 저는 한치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인과응보가 가져다주는 달콤한 희열만을 맛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척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구르며 쇼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죽이네. 사람 살려. 하지만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닥에 나뒹구는 시어머니를 하찮은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가 현관문 쪽에 서 있는 아주버님을 향해 빙긋 웃으며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참, 방금 당신들 협박죄랑 감금죄로 경찰 불렀어. 밖에서 사이렌 소리 안 들려? 제 통보가 끝나기 무섭게 창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서로의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두 팔을 벌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주버님이 다급하게 베란다 창문을 열고 도망치려 찌질하게 헐떡이는 꼴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끔찍이도 물고 빨던 잘난 장남의 초라하고 비겁한 실체에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날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현관 밖에서 둔탁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잠가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거실로 진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제압했습니다. 가정폭력 및 감금 혐의로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두 분은 저희와 함께 서로 가시죠. 경찰이 남편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나가자 남편이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제가 남편의 외침을 가볍게 무시하고 턱을 괴며 여유롭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치며 질질 끌려나갔고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지난 수년간 저를 지독하게 올감했던 거대한 족쇄가 완벽하게 박살나는 황홀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소장 조각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으며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법정 공방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 강정우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도박빚 방조와 심호의 학대가 모두 인정되므로 이혼을 명한다. 판사의 입에서 승소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법정 방청석 구석에 앉아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폐잔병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지옥 같았던 과거를 끊어내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위자료 지급 판결문까지 야무지게 챙겨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뺨을 부드럽게 스치는 바람조차 제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듯 상쾌했고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친정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결국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불명 상태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살던 아파트마저 사채 빚으로 경매에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지금은 산동네 비탈길에 있는 곰팡이 핀 단칸방 월세로 쫓겨나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통쾌함이나 동정심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행에 완벽하게 무감각해져 있었고 그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자연스러운 이치로만 담담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완벽하게 지워진 길가의 먼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반면 저의 삶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유산을 밑거름 삼아 정식으로 론칭한 온라인 수공예품 쇼핑몰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들이 SNS를 타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밤을 새워 물건을 포장하고 택배 상자를 나르면서도 입가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의 성공에 힘입어 얼마 전에는 번화가 중심에 번듯한 오프라인 매장까지 오픈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출근 준비를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롯이 내 힘과 땀으로 일궈낸 성취감에 뜨거운 자부심을 느꼈고 제 자신이
한없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거나 억지로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화점 팝업 스토어 입점 미팅을 위해 차를 몰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던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길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인부들 틈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흙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쓰고 초췌하게 늙어버린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닦다가 우연히 제 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전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목장갑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넋을 잃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치심과 후회, 그리고 회한이 뒤섞인 비참한 표정으로 제 차를 향해 한 발짝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분노도 미련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멩이를 본 듯한 완벽하고 차가운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미련 없이 엑셀을 밟아 고급 세단을 매끄럽게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전 남편의 초라한 점 같은 모습을 보며 저는 등 뒤로 남겨진 과거의 망령을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분 좋게 제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밝게 인사하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매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진열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처음으로 디자인했던 비즈 팔찌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친정아버지의 환하게 웃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아빠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따뜻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어. 더 이상 회색빛으로 숨어 지내지 않아. 저는 늘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 움츠러들었던 회색빛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았던 불구덩이를 온몸으로 맨발로 지나오며 저만의 눈부시고 단단한 색깔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남의 기준이나 폭력적인 억압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눈부신 순간임을 확신하며 거울 속 저 자신에게 벅찬 미소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참 길고도 험난했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에 저는 그저 남들 눈치만 보며 무난하게 살고 싶었던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과 끝없는 탐욕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온전한 저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서늘한 칼날이 되어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당한 억압이나 이기심 때문에 혼자 눈물 흘리며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절대 남의 손에 넘겨주지 마세요. 캄캄하고 긴 지옥 같은 터널을 스스로 걸어 나오고 나면 반드시 눈부시고 찬란한 햇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저만의 색깔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